실력을 검증받고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거라는 이유로 교사 임용 시험에 탈락한 여성 장애인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 문제가 130억 원을 환수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돈 받고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요즘 산업 현장에서는 인간과 협력해서 일을 하는 이른바 협업 로봇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를 이유로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했던 여성 장애인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광주시 교육청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장혜정 씨. 교사가 꿈인 장 씨는 지난 2014년 광주 특수교사 1, 2차 시험을 통과해 눈앞에 뒀다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고 탈락했습니다. 당시 장애인 단체가 나서 차별이라며 반발했고 재심과 행정심판까지 거쳤지만 번번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장애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깨버린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장애자도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광주시 교육청은 장 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300만 원까지 주라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차별이다라고 인정한 판결이다. 장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장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꿈이었다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불편해서 그래도 이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진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게 더 힘들었다는 장 씨의 지난한 삶에 이제는 교육당국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롯데 측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광주시에 130억 원을 내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이사가 광주 시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롯데 측의 사과와 사회 환원 약속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 정서가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시장인 저로서는 여러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계약 해지를 검토했지만 입점업체나 종사자들이 입게 될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롯데마트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6년까지 130억 원을 광주시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88억 원은 롯데가 불법 재임대로 얻은 부당한 수익금이고 나머지 42억 원은 사회 환원의 성격입니다.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잣대를 대면서 유독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 유통재배에게는 약한 행정기관들의 모습을 볼 때 롯데는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승인받은 매장 면적의 21%에서 29%를 매년 무단으로 재임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엔 불법 전대로 얻은 수익금이 70억 원으로 광주시에 내는 대부료 48억 원보다 더 많아서 사실상 광주시 땅을 공짜로 쓰면서 돈을 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자생하는 원추리가 섬진강변 둘레길에서 군락을 이룬 채 꽃마구를 터뜨렸습니다. 4km에 이르는 꽃길이 조성되면서 여름철 나들이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마철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섬진강 둔치에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한여름을 상징하는 온추리꽃이 둔치를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나 바람이 불 때마다 연신 손짓을 해댑니다. 주황색과 생노란 꽃잎이 빗방울을 머금고 화사한 빛깔을 더합니다. 원추리꽃은 하루만 피었다가 이내 시들어버리지만 피고 지는 과정을 여름 내내 반복합니다. 원추리 꽃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가볍다, 치유에도 이렇게 마음이 도움이 된다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자락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던 원추리가 섬진강변에서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일부 구간에 조성된 원추리 꽃길은 무려 4km, 10리가 넘는 코스입니다. 예년보다 일주일쯤 일찍 피어난 원추리꽃은 이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서희천 체육공원, 야생화 테마공원 등에도 계속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제공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구례에는 산수유와 벚꽃이 해마다 상춘객들을 유혹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의 원추리꽃이 향연을 펼치면서 여름철 걷기 좋은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4.2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와 나주, 곡성, 구례, 화순과 순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곳에 따라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내일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해 적조가 예년보다 일찍 발생한 데 이어서 확산도 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유해성 적조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6일 경남 통영, 지난달 20일 여수 돌산 해역에서 적조 생물이 검출되는 등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적조 생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원은 올해 적조가 피해가 컸던 2013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난류가 유난히 강해서 적조가 양식장이 밀집한 연안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봇 대 인간, 흔히 볼 수 있는 대결 구도인데요. 요즘의 산업 현장에서는 예외라고 합니다. 인간과 협력해서 일을 해내는 이른바 협업 로봇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건 기본. 원형의 물체에도 세밀하고 빠르게 포장 테이프를 붙입니다. 농작물을 심을 흙도 정확히 나눠 담습니다. 그동안의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인 코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과 위험한 작업 등을 맡으면 그 기계 옆에서 근로자는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로봇들이 A라는 작업을 하다 B라는 작업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스티칭도 쉬워야 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필요한데요. 함께 작업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사람과 닿거나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해 해결했습니다. 작고 가벼우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아 시장 전망은 밝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 자체적인 기술로 코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좀 더 쉽게 누구나 저렴하게 라인을 깔므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제 작업들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로봇 기술에 사람의 일자리나 생활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요즘. 협업 로봇이 인간과 로봇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국제 그린카 전시회가 세계 자동차 기업 바이어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벤츠와 르노 등 25개 완성차 업체와 보쉬, 매그너 등 자동차 부품 업체, 그리고 애프터마켓 업체 등에서 해외 바이어 200여 명이 참가해 국내 부품 업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를 개최한 광주시와 코트라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요, 생애에 걸쳐서 한 번 이상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 가운데 약 15%만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84주, 약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신질환자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요.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마음건강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0명의 정신건강 전문의가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열린마음 상담센터 등 14개 기관에서 마음건강 주치의로 활동을 합니다. 시민 누구나 정신질환이 걱정되면요,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서 전문 상담과 병원 연계 서비스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한 해 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음건강 주치의제가 광주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친인척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의원의 공모 여부를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를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를 최근 광주지검에 고발하면서 손 의원의 공모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손 의원이 불법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항구에서 언덕으로 이어지는 비좁은 골목길. 서민들의 역사와 애환이 서린 목포의 골목길이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항구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을 불러올 골목길이 원도심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달산에서 목포역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면에 다닥다닥 주거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개항 이후 일자리를 찾아 목포로 몰려든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삶을 살아낸 흔적이 죽동 골목을 따라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목포 원도심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명칭인 만인계. 지금의 복권을 의미하는 만인계가 열렸던 마인계터는 원도심 골목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역전 가깝고 또 여기 선천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포의 또 중심가로 볼 수도 있죠. 마인계터로와 일제강점기 송도 신사가 있었던 비좁은 골목길. 서산동 보리마당 골목길 등 3곳이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개항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목포의 골목길은 근대 서민들의 생활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목포시는 보존 가능한 골목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걸 문화유산으로 또 하나 이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 보존하고 어떤 시 차원에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자연이 생겨난 골목길. 목포의 경관을 가장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골목길을 만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자문회의를 열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은 빅그린 산단의 자동차 전용 산단과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5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간부들이 경찰서 협력위원에게 향응을 받은 뒤에 해당 협력위원의 성추행 사건을 처리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성순 북부서장과 과장급 간부들이 A씨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일부 간부는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식사 자리 직후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고소를 당했고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개입과 압력 의혹 등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와 전남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총선 뒤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모두 7건을 수사 중이고 내사 중인 사건도 3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